손흥민 방출? 토트넘 역사다. 토트넘 EPL 역대 도움 2위 플러스 전체 18위 위협. 최악의 주장. 당장 벤치로 내려야 한다. 등 손흥민을 향한 영국 현지 언론의 몰상식한 발언은 손흥민의 헌신과 노력 앞에서 의미를 잃었다. 캡틴, 손흥민이 소속팀인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 구단 통산 최다 도움 68개 달성에 4개 차로 다가섰다. 토트넘 주장을 지난 시즌부터 맡고 있는 손흥민은 22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끝난 2024-2025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홈 경기 브렌트퍼드와의 맞대결에서 전반과 후반에 각각 1개씩 도움을 올려 어시스트 2개를 기록했다. 앞선 두 경기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아스널에게 연패하며 위기의 늪에 빠진 토트넘은 손흥민이 도움 2개를 올리고 도미니크 솔랑케의 토트넘 데뷔골, 브레넌 존슨의 시즌 프리미어리그 마수거리포 등에 힘입어 3에서 1역전승을 거두고 2승 1무 2패가 되면서 한숨 돌렸다. 손흥민은 1에서 1이던 전반 28분 존슨의 역전골을 도왔다. 토트넘 선수들이 상대 패스미스를 가로챈 뒤 연결을 통해 손흥민에게 건넸다. 손흥민이 페널티 지역 오른쪽을 파고드는 브레넌 존슨에게 연결했고, 이때 존슨이 상대 센터백 막스 킬먼을 제친 뒤 다소 각이 없는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날카로운 오른발 대각선 슛을 시도해 골망을 출렁였다. 손흥민이 시즌 첫 도움에 성공하는 순간이었다. 손흥민은 첫 어시스트 3분 전 결정적인 1대1 찬스를 놓쳤으나 존슨 골을 도우면서 모처럼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다. 후반 초중반 브렌트퍼드의 공세에 고전하던 토트넘은 후반 40분 메디슨의 쐐기골이 터지면서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다. 손흥민이 메디슨의 쐐기골도 도와 멀티 도움을 작성했다. 역습 상황에서 로메로의 침투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상대 수비수 다리 사이로 왼쪽의 메디슨에게 공을 운반했다. 메디슨이 왼발로 마무리해 토트넘 승리의 쐐기를 박았다. 멀티 도움을 작성한 손흥민은 토트넘 입단 이후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개인 통산 64개의 도움을 쌓았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스태츠 센터에 따르면 1992-2004년 토트넘에서 활약한 공격수 데런 앤더튼이 어시스트 68개를 기록. 토트넘 역대 EPL 최다 도움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손흥민이 64도움으로 토트넘 역대 EPL 최다 도움 2위에 이름을 올리며 앤더튼 기록에 4개 차로 다가섰다. 토트넘 프리미어리그 통산 최다 도움 3위는 2012-2020년 토트넘에서 활약하며 62도움을 기록한 크리스티안 에릭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다. 에릭센은 이후 브렌트퍼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에서 뛰며 도움 14개를 더 추가. 현재 통산 76개 도움으로 프리미어리그 11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더불어 손흥민은 토트넘을 넘어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도움 18위에 올라섰다. 프리미어리그 통산 최다 골 보유자인 레전드 공격수 시어러, 에스턴 빌라와 맨시티, 에버턴에서 뛰며 잉글랜드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던 게러스 베리와 통산 도움 동률을 이뤘다. 손흥민은 이날 도움으로 유럽 통산 어시스트 100개를 달성하는 위협도 일궈냈다. 유럽 이적 전문 사이트인 트란스퍼마르크트 통계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날 이 도움을 추가하면서 유럽 무대에서 개인 통산 105 도움을 작성했다. 손흥민은 지난 2010년부터 함부르크에서 유럽 무대 생활을 시작했다. 함부르크에서 뛸 때 분데스리가에서만 도움 총 3개를 기록한 손흥민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뛰었던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어시스트 11개를 쌓았다. 분데스리가에서 7개, 컵대회 1개, 챔피언스리그 등 우에파 클럽 대항전에서 3개를 기록했다. 이어 토트넘에 온 뒤 도움 86개를 적립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64개를 기록했고 컵대회에서 13개를 만들어냈다.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 콘퍼런스리그 등 우에파 클럽 대항전에서 9개를 추가했다. 손흥민은 이에 따라 유럽 무대에서 200골과 100어시스트를 쌓은 공격수로도 이름을 남기게 됐다. 손흥민은 유럽에서 213골을 쌓았다.
함부르크 시절 분데스리가 20골을 비롯해 레버쿠젠으로 옮긴 뒤 29골을 터뜨렸다. 2015년 둥지를 튼 토트넘에선 414경기에 나서 164골을 뽑아내며 200골 고지를 훌쩍 넘어섰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프리미어리그 통산 300경기 출전, 토트넘 공식전 400경기 출전도 해냈다. 다가오는 기록은 유럽 통산 600경기 출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은 579경기 출전을 기록 중이다. 2. 한국의 K++ 대표팀 차기 9번, 이영준. 또 터졌다. 42초 데뷔골 이달의 선수 오른쪽 화살표. 이번엔 리그 2호 골 플러스 최고 평점 맹활약. 이영준은 22일, 한국 시각, 스위스 취리히의 레치고른트에서 열린 세르베트와의 2024에서 2025 시즌 스위스 슈퍼리그 7라운드 경기에 선발 출전했다. 그라스호퍼는 이영준의 활약과 함께 이날 경기 2대2 무승부를 거뒀다. 이영준은 이날 경기 후반 9분 동료 노아 페르손이 시도한 슈팅이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골문 앞으로 흐르자 이를 밀어 넣으며 팀의 두 번째 득점을 책임졌다. 당시 그라스호퍼는 세르베트의 1에서 2로 뒤진 상황이었는데 이영준의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다. 이후 이영준은 풀타임을 소화했으며 슈팅 6회, 드리블 성공 1회, 롱패스 성공률 100%, 공중볼 경합 성공 8회 등 전방에서의 압박과 제공권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 특히 공중에서 유럽 수비수들과 맞붙으며 공을 따내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이영준은 축구 통계 매체 폼업 기준 평점 7.5로 팀 내 4위였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기준으로는 평점 8점으로 양팀 통틀어 가장 높은 평점을 받기도 했다. 이영준은 이미 올 시즌 초반부터 눈에 띄는 활약과 함께 그라스호퍼에 잘 적응 중이다. 이영준은 지난 7월 30일 그라스호퍼로 이적하며 유럽 무대에 발을 들였다. 그라스호퍼에 한국 선수가 합류한 것은 지난 2022년 정상빈 이후 2년 만의 일이다. 이영준은 지난해 U20,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뛰어난 활약을 선보이며 본격적으로 유럽 무대에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올림픽 대표팀에서도 4경기 4골로 활약했으며 K리그에서는 수원 삼성 유스를 거쳐 수원FC, 김천 상무에서 활약했다. 이미 군 문제까지 해결한 이영준은 유럽 무대에 진출하기 위한 기초 작업까지도 모두 잘 마무리한 상태에서 그라스호퍼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당초 샬케 04 등 분데스리가 구단의 관심도 있었으나 그라스호퍼가 먼저 제안을 건네며 이영준을 품을 수 있었다. 데뷔 전부터 인상적인 활약이었다. 그라스호퍼는 지난 8월 25일 스위스 취리히의 슈타디온 레치고른트에서 열린 시온과의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했는데 첫 득점을 책임진 선수가 이영준이었다. 경기 시작 후 불과 42초 만에 상대 골망을 흔들며 데뷔골을 터뜨렸다. 이영준은 킥오프 이후 그라스호퍼가 주도한 공격이 곧바로 시옹 페널티 박스로 이어지자 곧바로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공을 잡아놨고 빠른 오른발 슛으로 골문 구석을 노렸다. 공은 그대로 골문을 뚫어내며 선제골이자 이영준의 데뷔골이 됐다. 이후 그라스호퍼는 후반 시작 후 한 골을 허용했음에도 후반 17분과 후반 45분 득점을 추가하며 승리했고 이영준은 후반 34분 교체되며 데뷔전을 마무리했다. 데뷔골과 함께 구단 이달의 선수로도 선정됐다. 그라스호퍼는 지난 8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영준이 구단 8월위 선수로 선정됐다. 이영준과 지오토 모란디, 크리스터스 토퍼스, 아워 마빌 등이 후보에 올랐으나 이영준이 가장 많은 팬들의 표를 받으며 투표에서 승리했다. 그는 강력한 데뷔를 선보였고 단 42초 만에 득점을 터뜨렸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그라스호퍼는 8월 리그 3경기에서 1승 2패를 기록했는데 이 중 1승에 기여한 이영준의 활약을 팬들이 높게 평가하며 8월 이달의 선수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영준은 한국 대표팀 차기 9번으로 꼽히는 선수 중 한 명으로 유럽 무대 진출 이전부터 자신의 롤모델을 해리 케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난 U20 월드컵 당시 인터뷰에서 케인을 좋아한다. 슈팅이 장점이지만 다방면으로 좋은 선수다.
롤모델로 삼고 있다. 나도 신장이나 피지컬적인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헤딩 경합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인다. 라고 언급했었다. 아직 케인과 비교는 어렵지만 케인을 롤모델로 발전한다면 한국 대표팀의 케인으로 성장하기에는 충분할 수 있다. 이영준의 활약과 유럽 무대 연착륙으로 인해 한국 대표팀 차기 9번으로서 위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유럽 무대에서 꾸준한 활약을 보여준다면 A 대표팀에서 볼 수 있을 날도 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역시 FL 플러스 WC 플러스 분데스 플러스 유로 득점왕. 케인. 36경기 만에 선과 동률. 분데스 통산 41골. 바이에른 뮌헨은 21일 오후 10시 30분, 한국 시간, 독일 브레멘에 위치한 베저슈타디온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4라운드에서 베르더 브레멘의 5에서 0대승을 기록했다. 이날 케인은 최전방으로 나와 뮌헨의 공격을 이끌었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여러 기회를 만들어냈다. 케인은 골맛도 봤다. 후반 12분 케인이 마이클 올리세와 공을 주고받았고 오른발 슈팅을 때렸다. 케인의 슈팅은 골키퍼를 뚫어냈다. 케인은 지난 시즌 뮌헨의 유니폼을 입으며 분데스리가에 입성했다. 케인의 득점력은 이미 검증됐다. 프리미어리그에서 213골을 기록하며 앨런 시어러에 이어 역대 최다 득점 2위였다. 케인은 월드컵 득점왕,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등을 차지했다. 분데스리가에서도 적응 기간 없이 많은 골을 터뜨리며 득점 행진을 이어갔다. 세루 기라시와 득점왕 경쟁을 펼쳤다. 기라시가 부상으로 이탈한 사이 케인은 기라시와 격차를 벌렸다. 결국 케인은 36골을 터뜨리며 분데스리가 득점왕을 차지했다. 이번 시즌도 여전한 득점력을 과시 중이다. 케인은 개막전에선 침묵했지만 2라운드 프라이부르크전에서 페널티킥으로 시즌 1호 골을 넣었다. 3라운드 홀슈타인 킬전에선 해트트릭을 달성했다. 케인은 이번 경기에서 골망을 가르며 리그 3경기 연속골에 성공했고 분데스리가 통산 41골이 됐다. 분데스리가 41골은 손흥민의 분데스리가 득점 기록과 같다. 손흥민은 토트넘 후스퍼에 합류하기 전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했다. 손흥민은 함부르크 유스를 거쳐 2008에서 9시즌 함부르크에서 데뷔했다. 손흥민은 첫 시즌에 9골을 터뜨리며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이후에도 꾸준히 득점을 기록하며 입지를 다졌다. 함부르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레버쿠젠으로 이적했다. 손흥민은 레버쿠젠에서도 날카로운 공격력을 자랑했다.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많은 골을 뽑아냈다. 이후 2015에서 16시즌 분데스리가를 떠났다. 손흥민은 함부르크에서 20골, 레버쿠젠에서 21골로 분데스리가 통산 41골을 남긴 채 프리미어리그로 향했다. 한편 케인은 이번 시즌에도 분데스리가의 강력한 득점왕 후보다. 빈센트 콤파니 감독이 오면서 뮌헨의 공격력이 더욱 강력해졌다.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4경기에서 16골을 집어넣었다. 그중 케인이 5골을 넣었고 현재 분데스리가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다.